이번 시간은 몰 농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학습 목표를 먼저 보면 용액의 농도를 몰 농도로 표현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몰 농도라고 하는 것은 일단은 처음 들어봤을 거예요. 근데 농도라고 하는 것은 알고 있죠. 우리가 중학교 때부터 초등학교 때부터 나오나요? 농도라고 하는 것은 잘 알고 있는 개념일 거예요. 일상생활에서 질량을 기준으로 한 퍼센트 농도를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퍼센트 농도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이제 여기에보다는 지금 귀퉁이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요거는 여러분들이 이미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작게 지은 표현이 되어 있지만, 사실은 몰 농도와 비교해서 퍼센트 농도도 중요하게 문제에서 나오고 있기 때문에 요것도 확실하게 알아갑시다. 자, 퍼센트 농도라고 하는 것은 용액 100g에 녹아있는 용질의 질량을 백분율로 나타낸 것입니다. 자,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자, 예를 들어서 설탕물이 있어요. 자, 설탕물 100g. 이 설탕물 100g에 설탕이 3g, 이런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만큼이 녹아 있을 때. 그러면 농도가 얼마죠? 자, 용액 100g에 녹아 있는 용질의 질량을 백분율로 나타낸 거예요. 그러면 이 100g에 3g 녹아 있으니까 3%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자, 요거를 공식이 여기 있는데, 자, 퍼센트 농도의 공식, 이게 100g일 때 다 100g으로 맞춰주면 돼요. 근데 100g이 아닌 경우에는 그냥 용액의 질량을 용질의 질량에서 용액의 질량을 나누고 곱하기 100을 하면 퍼센트 농도가 계산이 됩니다. 자, 요 공식 중요합니다. 중학교 때부터 나왔지만 다시 한번 강조하고요. 자, 여기에 이 공식에 이걸 지금 집어넣어서 3%를 계산을 해보면 용액의 질량은 100g, 용질의 질량은 설탕이 지금 용질에 해당해요. 그래서 이거 3g 거기다가 곱하기 100 해주면 3%다. 자, 이렇게 나옵니다. 자, 여기서 용질이라고 하는 것이 설탕물에서의 설탕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요거는 용매는 물이에요. 지금 설탕물에서 용매는 물, 용질은 설탕. 자, 그럼 용매와 용질이 어떤 의미인지 알겠습니까? 용매는 녹일 수 있는 물질이고요. 그 다음에 용질은 거기에 녹아 들어가는 물질,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 용질, 용매. 자, 설탕물에서 용질은 설탕, 용매는 물,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자, 이 퍼센트 농도를 이용해 가지고 지금 여기 자료 해석 해보기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포도당 수용액을 만들려고 하는데, 포도당 10g을 물 90g에 녹여 가지고 포도당 수용액 100g을 만드는 상황이에요. 자, 이렇게 되면 이 포도당 수용액 100g에는 포도당이 몇 퍼센트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 방금 이야기했던 그 공식을 써서 한번 표현해 보겠습니다. 자, 포도당은 일단 수용액 100g 중에서 포도당이 10g 이렇게 된 거죠. 여기에 곱하기 100을 해주면 10%가 되겠네요. 10%. 자, 이번에는 설탕을 보겠습니다. 자, 설탕도 10g이고요. 물 90g 합쳐서 설탕 수용액 100g을 만든 상황이에요. 그러면
설탕의 경우에는 설탕 수용액의 경우에는 이 퍼센트 농도가 얼마일까? 이 설탕 수용액이 지금 앞에서 얘기했던 설탕물이에요. 그렇죠? 자, 설탕 수용액 100g 중에서 설탕이 10g 거기 곱하기 100을 해주면 10% 똑같이 10%가 되죠. 자, 여기서 사실은 퍼센트 농도가 같은 수용액을 만드는 과정이라고 했기 때문에 10% 10% 똑같이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 이 경우에 두 수용액에 포함된 포도당과 설탕의 양은 각각 몇 몰인가 했습니다. 자, 분자량이 이렇게 주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포도당의 경우에는 지금 10g이죠. 10g. 자, 10g을 분자량인 180으로 나눠주면, 자, 나눌 때는 그램 퍼 몰까지 써서 이렇게 해봅시다. 그러면 이거를 미리 선생님이 계산을 해왔어요. 그랬더니 0.056몰이 나왔습니다. 자, 설탕의 경우를 볼까요? 설탕의 경우에는 이 10g을 얼마로 나눠줘야 되죠? 자, 342g per 몰로 나눠줘야 되겠죠. 342g per 몰로 나눠주게 되면 이 값이 더 큰 값으로 나눠줬으니까 요거는 더 작은 값이 나오겠죠. 얼마냐? 0.029 몰이 나왔습니다. 자, 요거를 보니까 똑같이 10% 용액이에요. 그렇죠? 포도당 수용액과 설탕 수용액이 똑같이 10% 용액인데 그 안에 들어있는 포도당의 양, 설탕의 양이 다르죠. 달라요. 자, 그러면 실제로 화학 반응을 할 때는 지난 시간에 우리 화학 반응에서 그 양적 관계가 그 반응 개수비에서 아주 중요하게 보여졌는데, 자, 반응 개수비는 뭐와 같았는지 기억납니까? 반응 개수비는 몰비, 반응 분자수비, 기체인 경우에는 부피비 였는데 뭐만 아니었죠? 질량비만 반응 개수비와 같지 않았죠. 이렇게 됐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에 포도당 요만큼 있는 것과 설탕 이만큼 있는 것은 똑같은 이 퍼센트 농도지만 실제로 화학 반응에서 다뤄질 때는 이거랑 이거랑은 지금 다른 상황이죠. 그래서 45페이지에 보게 되면 화학 반응에서의 이 양적 관계는 각 물질의 입자수,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는 뭐 분자수 이런 것과 관련이 있어서 화학 반응의 양적 관계를 파악할 때는 질량을 기준으로 한 농도, 이게 지금 퍼센트 농도가 되는 거죠. 이게 퍼센트 농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얘보다는 입자수를 기준으로 한 농도를 사용하는 것이 더 유용합니다. 자, 입자수를 기준으로 한 농도가 지금 우리가 다루려고 하는 몰 농도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화학 반응에서는 퍼센트 농도를 사용하는 것이 조금 불편하고, 왜냐면 이게 몇 몰이 있는지를 알아야 되는데, 그거를 지금 알기 위해서는 이 값이 한 번 더 계산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몰 농도라고 하는 새로운 농도를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몰 농도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이냐? 굵게 지금 적혀 있네요. 몰 농도는 용액 1리터 속에 있는 용질의 양을 의미합니다. 단위는 라지 M을 쓰고요. 요거는 이 몰 퍼 리터와 같은 단위예요. 똑같은 표현이에요. 이렇게 써도 되고 이렇게 써도 됩니다. 자, 이 몰 농도 공식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자, 몰 농도는 용액의 부피 분의
용질의 양으로 나타내집니다. 너무너무 중요하니까 별표를 3개쯤 표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이 공식 오늘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해야 되는 공식입니다. 자, 요걸 기억을 해주시고 밑에 문제들을 한번 풀어보려고 해요. 자, 물에 수산화나트륨 10g을 녹여서 수산화나트륨 수용액 500ml를 만들었다. 이 용액의 몰 농도를 구해보라고 했습니다. 자, 일단 여기서 수산화나트륨이 10g인데 자, 몰 농도를 보세요. g이 지금 안 나와 있죠. 자, 여기서 용질이라고 하는 게 수산화나트륨이고 용매가 물이에요. 그러면 용액은 수산화나트륨 수용액이 용액이 됩니다. 자, 다시 물이 용매예요. 용매. 수산화나트륨이 용질. 수산화나트륨 수용액이 용액이 됩니다. 이렇게 돼요. 그러면 지금 뭐가 필요하냐? 용질의 양이 필요해요. 자, 수산화나트륨의 질량이 지금 10g이에요. 10g이 몇 몰이냐? 어떻게 하죠? 화학식량 40으로 나눠줘야 되겠죠? 자, 그래서 수산화나트륨 10g은 여기 나누기 40g per 몰을 해서 여기까지 쭉 뺄까요? 자, 40g per 몰 분의 10g 4분의 1 몰이 되겠습니다. 자, 4분의 1 몰. 자, 용질의 양을 구한 거예요. 자, 이번에는 수산화나트륨 수용액 500ml예요. 자, 여기서 용액의 부피는 리터로 표현해야 됩니다. 리터로. 자, 그러면 500ml는 몇 리터에 해당합니까? 500ml는 2분의 1리터가 되는 거죠. 1리터의 절반이죠. 얘는 2분의 1리터다. 그러면 공식에 집어넣어서 계산을 해봅시다. 자, 몰 농도는 자, 용질의 양은 4분의 1 몰, 용액의 부피는 2분의 1 리터예요. 자, 그러면 4분의 1을 2분의 1로 나눠주게 되면 2분의 1이 되는 거죠. 자, 2분의 1. 단위를 몰 나누기 리터. 몰 퍼 리터. 이렇게 써도 되고, 또는 2분의 1 몰 퍼 리터를 라지 M을 써서 나타내도 됩니다. 자, 얘도 답이고, 이렇게 써도 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문제 볼게요. 여기 밑에 있는 유제인데, 자, 여기 0.1 M, 그러니까 라지 M을 이제 몰 농도라고 읽어주세요. 0.1 몰 농도 포도당 수용액 500ml를 만드는데 필요한 포도당의 질량은 몇 g인가? 지금 뭐가 주어져 있냐면 몰 농도와 용액의 부피가 주어져 있어요. 그럼 이 공식에서 몰 농도와 용액의 부피가 주어져 있어요. 그럼 용질의 양을 계산할 수 있겠죠? 용질의 양을 알면 그거의 질량을 계산할 수 있죠. 뭘 이용하면? 분자량을 이용하면. 자, 이렇게 해도 돼요. 자, 근데 지금 여기에 이 공식 얘를 바로 쓰는 것보다 지금은 공식을 변형시켜서 쓰는 게 편할 겁니다. 그래서 변형시킨 공식을 한번 적어 볼게요. 양변의 용액의 부피를 곱해줘요. 그러면 몰 농도 곱하기 용액의 부피는 여기 우변은 용질의 양만 남죠. 다시 적어 볼게요. 이것도 아주 중요한 거니까 여러분도 필기를 해보도록 합니다. 자, 몰 농도 곱하기 용액의 부피는 용질의 양
몰. 이렇게 쓸 수 있어요. 이 변형된 공식이 실제로 더 많이 쓰여요. 그래서 여기도 별표를 3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공식을 이용해서 여기에 있는 이 문제를 저 공식에 집어넣어서 두 번째 하늘색으로 쓴 저 공식에 집어넣어서 문제를 빨리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몰 농도 0.1몰 농도 거기다가 용액의 부피를 곱해야 되는데 자, 여기 500ml는 0.5리터죠. 2분의 1리터가 0.5리터. 여기 지금 소수로 돼 있으니까 바로 0.5리터로 합시다. 자, 이거 하면 뭐가 나온다고? 용질의 양, 몇 몰인지가 나온답니다. 그러면 0.1 곱하기 0.5 하면 0.05네요. 0.05 몰이 되겠죠. 이렇게 됐습니다. 그럼 지금 여기서 필요한 포도당의 양이 0.05몰이에요. 그러면 얘가 몇 그램인지 물어봤네요. 자, 몇 그램인지는 어떻게 하나요? 1몰이 180g이니까 0.05몰은 여기 곱하기 180g per 몰을 해주면 9g이 나옵니다. 9g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요 밑에 나와 있는 핵심 개념 확인하기 문제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똑같은 문제이기 때문에 복습한다고 생각하고 보면 되겠습니다. 몰 농도는 용액 1리터에 포함된 용질의 뭐를 나타낸 농도였죠? 질량인가요? 양인가요? 부피인가요? 양이죠. 단위는 몰. 이렇게 쓰면 되겠고, 자, 이번 문제는 방금 봤던 요 유제 문제와 똑같이 생겼습니다. 자, 다시 볼까요? 자, 0.1몰 농도 설탕 수용액 1리터를 만든대요. 그러면 0.1몰 농도 곱하기 1리터 해주면 설탕이 몇 몰이 필요한지 알 수 있죠? 자, 곱하면 0.1몰의 설탕이 필요합니다. 그럼 이 설탕의 질량은 몇 그램인가? 똑같죠? 곱하기 분자량 곱하기 342g per 몰을 해주게 되면 34.2g 이렇게 나오네요. 자, 몰 농도 계산하는 문제가 지금 하나만 나와서 한 가지만 더 문제를 내볼 테니까 적어서 한번 여러분들이 풀어보도록 합니다. 자, 문제를 한번 내볼게요. 자, 물에 염화나트륨 NaCl이죠. 요거 1.17g을 녹여서 수용액 200ml를 만들었다. 이 용액의 몰 농도는 이런 문제를 한번 내보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잠깐 영상을 멈추고 한번 풀어볼 수 있도록 하세요. 자, 풀어봤습니까? 자, 일단 염화나트륨 1.17g이 몇 몰인지를 계산해야 되겠죠. 자, 몇 몰인지를 계산하기 위해서는 NaCl의 화학 식량이 필요하네요. 자, 나트륨의 경우에는 원자량이 23, 염소의 경우에는 35.5였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NaCl의 화학 식량은 58.5가 되겠죠? 58.5. 자, 그래서 요거를 58.5g per 몰로 나눠주면 됩니다. 자, 이 경우에는 사실 1.17에서 58.5를 어떻게 나눠주냐를 생각해보면 사실 요거의 2배를 하면 117이 나오죠. 2배 하면, 그쵸? 117 2배 한 것에 100분의 1에 해당하네요. 그러니까 얘는 50분의 1몰에 해당합니다. 50분의 1몰
이렇게 되죠. 그 다음에 이 200ml는 이게 1000분의 200리터가 되는 거예요. 1000분의 200리터. 그러니까 얘는 5분의 1리터가 되는 거죠.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뭐 이제 쉬워졌죠? 몰 농도는 자, 5분의 1리터 분의 50분의 1몰에 해당합니다. 그렇죠? 그러면 얘가 얘보다 10분의 1배로 작죠. 그러니까 10분의 1몰 농도. 이렇게 답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여기 창의융합 사고 문제가 있습니다. 자, 어떤 상황이냐. 자, 산염기를 반응해서 물을 생성하는 중화반응. 통합과학 시간 때 배웠죠? 알자이온 반응식이 이렇게 됐습니다. H 플러스와 OH 마이너스가 만나서 H2O가 된다는 거죠. 자, 이 반응을 할 때 퍼센트 농도를 사용하는 경우에 1% 수산화나트륨 수용액 100g에 1% 염산 100g을 넣었을 때 완전히 중화될 수 있을까요? 자, 지금 해본 바로는 이 퍼센트 농도를 쓰면은 잘 될까요? 잘 안 될까요? 잘 안 되겠죠. 아무래도 완전히 중화가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왜 안 되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수산화나트륨이 NaOH였습니다. 그렇죠? 자, 이 NaOH 100g이 있대요. 자, 100g NaOH 100g이 아니고 NaOH 수용액 100g에 1%로 NaOH가 들어있는 거죠. 그럼 NaOH가 얼마나 들어있는 거예요? 자, 수용액 100g 중에서 1%,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거죠. 요만큼 들어있어서, 즉 1g이 있다는 상황입니다. 1g이 있어요. 1% 수산화나트륨 수용액 100g에는 1g의 NaOH가 들어있습니다. 그러면 이 경우에 얘가 양이 얼마나 되는지를 계산을 해봅시다. 화학식량이 40이네요. 나누기 40g/몰 하게 되면 40분의 1몰의 NaOH가 있는 상황이고, 자, 그 중에서 지금 이 NaOH마다 OH- 하나씩 있는 거죠. 그래서 40분의 1몰의 OH- 있는 상황이다 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1%의 염산 100g 안에는, 자, 염산은 HCl이죠. 자, HCl 염산 100g 안에 HCl이 실제로 얼마나 들어있느냐 곱하기 1%니까 100분의 1만큼, 즉 얘도 1g의 HCl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겠죠. 1g의 HCl. 요거의 양은 얼마가 되겠습니까? 자, 얘의 양은 HCl의 분자량 36.5로 나눠주면 되겠죠. 나누기 36.5g/몰 하면 그냥 36.5분의 1몰이라고 합시다. 몰이라고 하고, 이게 이제 HCl이 요만큼 있는데 HCl마다 H 플러스가 하나씩 나오는 거죠. 그래서 36.5분의 1몰의 H 플러스가 있는 상황이다. 자, 그러면 얘랑 중에서 누가 더 많죠? 이게 분수라서 헷갈릴 수도 있는데, 지금 분모가 작은 얘가 양이 더 많은 거죠. 얘보다 얘가 더 많아요. 근데 얘네들이 실제로 반응할 때는 몇 대 몇으로 반응할까요? 자, 이게 지난번에 배웠고 앞에서도 언급했던 반응 개수비가 반응 몰비에 해당합니다. 자, 그럼 얘와 얘는 지금 몇 대 몇으로? 1대 1로 반응하는 거죠. 여기 개수 생략된 1대 1로 반응해서 물 1몰이 만들어지는 이런 상황이라고 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지난 시간에 했었던
양적 관계의 공식을 여기다가 한번 살짝이 적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이쪽에다가 다시. 자, H 플러스와 OH 마이너스가 만나서 H2O가 되는 이 반응에서 반응 전에 H 플러스는 지금 36.5분의 1 몰이 있고요. OH 마이너스는 40분의 1 몰이 있습니다. 자, 얘네들이 1대1로 반응할 때 어떤 이온이 모두 반응하게 될까요? 자, 1대1로 반응하려면 얘가 지금 값이 작죠. 얘가 모두 다 반응하고 얘가 남는 상황이라고 생각해야 되겠습니다. 얘가 모두 다 반응. 모두 반응합니다. 즉 40분의 1몰이 다 없어진다는 거죠. 그럼 얘가 모두 다 반응할 때 H 플러스는 얼만큼 없어지죠? 1대1로 반응하니까 얘도 40분의 1몰만큼 없어져야 되고 H2O는 얼만큼 생기나요? 1대1대1이니까 40분의 1몰만큼 생기겠죠. 이렇게 플러스 했습니다. 자, 그래서 OH-는 사라지고 H 플러스는 36.5분의 1 빼기 40분의 1 몰만큼 남았어요. 그 다음에 물은 40분의 1몰만큼 생성되었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완전히 중화될 수 있을지 생각해 보자. 완전히 중화라고 하는 것은 H 플러스도 다 사라지고 OH 마이너스도 다 사라지는 상황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완전히 중화됐나요? 아니죠. H 플러스가 요만큼 남아있다. 그래서 완전히 중화되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